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첫 직장을 잡으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팁을 몇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수십 곳 지원해도 답이 없는 이유입니다. 우선 먼저 드릴 말씀은 취업은 개인마다 조건이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신분 문제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모두에게 맞는 내용은 아닐 수가 있고, 오늘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내용이란 걸 강조를 하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첫 취업 경험은 주로 크지 않은 중간 이하 스타트업에 최대한 빨리 취업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몇 가지 팁은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많은 고생을 하실 거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NIW로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넘어오는 준비를 하면서 틈틈이 미국의 잡 포스팅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2주를 하고 나면 먼저 취업을 해야 되니까요. 제가 iOS 앱 개발을 일을 하고 있었고 당시 iOS 디벨로퍼라고 조회를 하면 정말 많은 회사에서 개발자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딴엔 야 역시 실리콘밸리구나, 이렇게 사람을 많이 뽑는데 설마 가서 취업을 못하겠냐 해서 잡도 없는 상태로 가족들하고 모두 넘어옵니다. 그렇게 넘어와서 주변 정리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취업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그 잡 포스팅 사이트에 올라오는 회사들을 보고 지원을 하는데 연락이 한 군데서도 안 오더라고요. 이상하다. 내가 뭘 잘못 생각했나. 분위기가 예상하고 완전 다르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제가 2008년도 iOS 초기부터 공부를 해서 경력으로 보면 꽤 오래 한 경우라 서류 단계에서 보면 제가 그렇게 나쁜 스펙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수십 군데 지원을 했는데 연락이 정말 단 한 군데도 안 오더라고요. 이게 인터뷰를 보고 떨어지는 거면 공부를 하고 준비하면 되는데 연락조차 오지 않으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왜 그런지 몰랐으면 아마 뭐 수백 군데를 지원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했을 텐데 다행히 금방 왜 그런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주변 지인분께서 취업 상황은 어떻게 돼가냐라고 물으시길래 나름 지원하는데 답이 없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iOS 쪽 일은 아니지만 마침 자기네 회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채용 공지가 난 것 같은데 한번 지원해보는 건 어떠냐, 원하면 자세한 사항을 좀 알아봐 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으로 네 그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다음날 그분께서 알아봤는데 거기는 이미 갈 사람이 다 정해진 상태에서 그냥 채용 공지만 올린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왜 그동안 수십 군데 지원해도 답장이 안 오는지 알 수 있었고 패닉이 왔죠. 이건 뭐지? 지금까지 본 채용 공고가 그냥 허수로 올린 거라고?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패닉이었죠. 정말 다행인 건 그러고 나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지인과 연락이 됐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영주권 등 스폰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허수로 채용 광고를 많이 낸다고요. 자, 일단 어느 나라든 자국민을 내팽개치고 외국인을 우대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등 스폰을 할 때 노동허가서 신청 서류에 그동안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채용 공고냈던 자료들이 첨부가 된다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사람 이렇게 뽑으려고, 자국민 이렇게 뽑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못 뽑았어. 그래서 내가 이 외국인을 스폰해서 채용을 해야 되겠어 라는 논리로 서류를 신청하는 거죠. 이제 그때 모든 궁금증이 풀린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때 조언해 주시기를 그런 잡 포스팅 사이트에서 지원하지 말고 지원자가 이력서를 올리는 사이트가 있으니 거기에 이력서를 올려보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두 사이트를 알려주셨는데 몬스터닷컴과 인디드닷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두 곳에 올렸죠.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하는데 미국은 동부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4시간 정도 시차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동부에서 일하는 헤드헌터 리크루터들한테 아침 7시도 되기 전부터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팁을 드리자면 그런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실 때는 전화번호를 올리지 마시고 개인정보는 취업 희망 지역과 이메일 주소만 올리신 다음에 리크루터들한테서 오는 이메일 내용을 보고 괜찮겠다 싶은
그런 헤드헌터들에게 답장을 하고 연락처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다음부터는 빠르게 전화 인터뷰가 잡히고 아주 처음엔 저도 이곳 인터뷰 시스템에 대한 대비가 많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처음 몇 번은 전화 인터뷰 단계에서 떨어지고 했는데 떨어지더라도 인터뷰를 하면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화 인터뷰도 패스를 하기 시작하고 또 온사이트 인터뷰도 잡히고 해서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급히 직장을 잡아야 할 일이 있거나 저처럼 처음 넘어와서 역시 빠른 시간 내에 잡을 잡고 싶을 때는 그 위의 사이트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리크루팅 업체에는 몇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도 유니콘 이상 규모의 회사들은 자체 HR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이트들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헤드헌터들이 가지고 있는 잡들은 큰 회사는 아니고 주로 작은 또는 중견 정도의 스타트업이 대부분이고요. 또 인력 파견 업체에서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계약직 잡도 많이 연락이 오고요. 그건 본인이 생각한 방향으로 적당히 필터링해서 연락처를 주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뺑뺑이를 돌리는 것 같다고 안 좋아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리크루팅 회사 시스템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만약 같은 회사, 같은 헤드헌팅 회사인데 리크루터 A는 iOS 잡을 1, 2, 3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고 B는 4, 5, 6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최초 연결은 A와 되었는데 A가 우선 신문 문제를 포함해서 기본 백그라운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1, 2, 3 중 어떤 회사가 관심이 있는지 등등 뭐 그런 얘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 회사 리크루터 B가 또 다른 회사들을 갖고 있는데 통화 한번 해볼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케이를 하면 또 B와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했던 질문을 또 똑같이 합니다. 처음에는 아니 이게 다른 회사도 아니고 같은 회사에서 그냥 공유해서 하면 되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했는데 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엔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직접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다라는 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하여간 그런저런 이유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처음에 이민 와서 그리고 나중에도 뭐 레이오프 등으로 빨리 직장을 잡아야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통의 인터뷰 단계는 이력서를 제출하면 서류상 검토를 먼저 하겠죠.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회사에서 뽑으려고 하는 자료와 맞는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헤드헌터나 리크루터들이 전화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고요. 이전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전 회사는 왜 퇴직을 했는지, 뭐 그런 것도 물어보고, 신분 문제라든지, 뭐 사는 곳, 희망 지역 등등, 그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 단계를 지나면, 전화로 화면을 공유하면서 그 보는 전화 코딩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으로 온사이트라고 해서 직접 회사에 가서 회사 규모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한 3명에서 5명 정도와 한 명당 50분에서 1시간씩 또 코딩 인터뷰를 봅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는 작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오라는 그러니까 숙제 인터뷰를 중간에 추가하거나 아니면 전화 인터뷰가 그걸로 대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스타트업이 아니라 큰 회사를 가고 싶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고 여유 있게 마음에 두고 있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이럴 때는 일단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은 지인분 중에서 그 회사 다니는 분이 추천을 해주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고요. 그런 여건이 안 될 때는 모든 IT 회사는 홈페이지 가보시면 커리어라는 메뉴가 별도로 있습니다. 메뉴 이름이 좀 다를 때도 있지만 하여간 그 회사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직접 지원을 하면 때로는 인터뷰를 위해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때론 미안하다 이번은 조건이 안 맞는다. 다음에 맞는 포지션이 나오면 연락 주겠다라는 거절의 답이 오더라도 어쨌든 답이 오긴 옵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추후에도 연락이 없기도 하지만 어떤 회사는 정말로 한참 뭐 예를 들어서 5, 6개월 지난 후에 이제 너에게 맞는 오픈된 잡이 하나 있는데 관심 있냐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지원하는 게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링크드인도 있는데요. 제 경험상 링크드인의 경우에는 잡 포스팅 사이트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확률이 뭐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답이 오고 실제 인터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 리크루터들이 사람을 서치해서 제가 먼저 찾지 않아도 먼저 메신저로 취업 의사를 문의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물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력 관리를 링크드인에 잘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링크드인 유료 서비스인 프리미엄 서비스도 이용을 해봤는데요.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니까 연락이 오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더라고요. 리크루터들이 서치할 때 좀 더 상위에 올려줘서 확률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링크드인 프리미엄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분도 계시고 하니 그쪽도 나름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링크드인은 뭐 작은 회사, 큰 회사 안 가리고 거의 모든 종류의 회사에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참, 그리고 여기는 잡 콜드 시즌이라고 있습니다. 기간을 들으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잡 콜드 시즌은 땡스기빙 즈음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1월 정도까지이고, 이때는 많은 회사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많이 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은데, 또 회사들은 이때를 레이오프의 기회로 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쉬는 날도 많고 휴가들도 많이 가는데 또 월급은 계속 나가고 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럼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영순위로 미국의 인터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자료 구조, 알고리즘, 그리고 본인이 일하는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을 해 놓으시고요. 잡포스팅 사이트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시간 낭비입니다. 나중에 노동허가서 서류를 위해서 허수로 올린 채용 공고들이고요. 작은 회사 위주지만 가장 빨리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몬스터나 인디드 등의 이력서를 오픈해서 헤드헌터들과 연락이 되는 방법이 제 경험상으로는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이 헤드헌터들은 실제 사람을 뽑는 회사 목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아니면 차라리 원하는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게 그나마 확률이 높습니다. 지인 추천이 물론 제일 좋긴 합니다만, 링크드인도 나름 장점이 있고 하니 평소에 이력 관리를 잘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유료인 프리미엄 서비스는 확률을 좀 더 높여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의 모든 종류의 회사에서 링크드인을 통해서 연락이 옵니다. 네, 지금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경험에 기초한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고, 다 아시는 내용을 괜히 장황하게 설명드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